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7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 장세를 좀 보이면서 감고학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 그리고 10년물 국채 발행량을 좀 주목을 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마감 상황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공매도 금지가 된 첫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5%, 7%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고요. 특히 공매도가 좀 집중됐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주에서 좀 급등세를 보였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호재일 순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자금 유입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도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좀 눈에 보이는 만큼 오늘 대응 전략 더 꼼꼼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8%가량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456선에서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오늘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 물량 개인 투자자가 3천억 원 넘게 현재 매수세 보이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73%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833선 오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동향 함께 보실 텐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 좀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이 물량 받아내면서 2천억 원 넘게 현재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반도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매도 전면 금지 이슈로 우리 양시장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2차 전지 바이오 쪽이 좀 수혜를 보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 쪽은 좀 소외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 좋은 종목들을 좀 공략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는 너무 많이 급등을 했죠. 일단 코스닥도 뭐 사상 최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준하는 7%대의 급등세를 보였고, 코스피는 폭은 아니지만 그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폭은 뭐 역대 사상 최대치의 상승을 보였다 할 정도로 강세를 줬는데, 어제 사이드카도 발동을 했다 그래요. 장중에 너무 많이 급등해가지고 뭐 그것까지는 장중에는 몰랐었는데, 일단 장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고 정말 어제 너무 말 그대로 폭등을 했구나. 자, 그러면 미국 시장도 오늘 어제 저녁에 폭등을 했느냐? 안 그랬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어제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 일단 공매도 금지에 대한 뉴스 때문에, 이슈 때문에 내년 6월 달까지 한다. 그러면 6월 달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올라가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제 그러니까 뉴스빨이에요, 뉴스빨. 뉴스빨로 급등을 했는데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눈치 안 봅니다. 한국 시장이 급등했으니까 우리 미국 시장도 올라가야지,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이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미국은 알아서 자기 갈 길 갑니다. 문제는 미국 시장이, 자, 미국 시장 볼게요. 미국 시장이 13,700을 어제 돌파했으면 오늘 그래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어제 13,700을 돌파하지는 못했고 빠지지도 않았지만 일단 약간의 경계감, 그러니까 9일날 파월 연설이 있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9일날에 무슨 얘기할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뉴스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긴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전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발언도 있어가지고 아직 미국 시장이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로 있는 부분들도 역시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 눈치 안 보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더 여러분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급등했다고 미국 시장이 급등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급락을 해도 쟤네들은 자기 갈 길 갑니다. 떨어지고 싶으면 떨어지는 거고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는 건데, 일단 미 선물이 약간의 마이너스, 그리고 어제 유럽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좀 빠졌죠? 마이너스 0.38.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나름대로 움직이는 거고 해외 시장은 관심 없어요. 한국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러니까 해외 시장은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또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해외 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해외 시장이 박살나도 우리나라 시장 맘대로 가겠다. 그러면은 뭐 계속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럽 시장이 살짝 밀렸고 만약에 오늘 밤에 유럽 시장이 한 번 더 빠지고 미국 시장이 유럽 빠졌네. 그럼 우리도 한번 빠져볼까? 뭐 파월 연설하는데 그래도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했다라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약간이 조금 뭐 금리 인상의 얘기를 한다라든지 긴축에 대한 얘기를 좀 담으면 살짝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물론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아직 조정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테마로는 더 좋아진 장이 맞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월요일 날에는 저녁 방송을 제가 출연을 합니다. 어제도 요 얘기를 했죠. 2차 전지가 급등을 했는데 과연 2차 전지만 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2차 전지만 가는 게 아니고 순환매가 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로봇 관련주,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제끼고 이미 지난주 수요일 날 기점으로 해서 FOMC가 목요일 날 벌어질 때, 그래서 목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했죠.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목요일 날 기점으로 해서 움직인 게 40%가 올라가 버렸어요. 솔트룩스가. 그리고 여러분들 주진 않았지만 금요일 날에 회원들한테는 모아 데이터를 줬습니다. 이거 인공지능이에요. 모아 데이터를 줬는데 가격대가 아침에 들어왔다가 그리고 어제는 조금밖에 안 올라갔어요. 어제는 뭐 3.8%밖에 안 올라갔었는데 오늘 아침에 11.94% 올라가면서 얘도 거의 15%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걸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뭐 자랑도 자랑이겠지만 급등해 있는 2차 전지를 쫓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나오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카톡방에다 꼭 그 얘기를 또 써놓고 왔는데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이제 그런 얘기 가끔씩 제가 이제 힌트를 주는데 방송을 본 사람들은 힌트가 필요 없으면 다 얘기를 하니까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장마감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 급등하는 거 쫓아갈 필요 없다. 왜냐면 순환매. 그래서 바닥주, 패턴주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좋아집니다. 지금 오늘 어제 막 급등하고 그랬으니까 오늘도 급등하겠지 그런 기대 부푼 마음에 오늘도 그러면은 뭐 2차 전지가 급등을 하나 제약주가 급등을 하나 게임주가 급등을 하나 반도체는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일부 오늘 주성엔지니어링 급등하죠. 주성엔지니어링 지금 급등하고 있고 일부는 잘 가요 지금 반도체주들은. 근데 이거 그냥 순환매 관점으로 보면은 좋은데 근데 좀 아쉬운 게 좀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사면 돼요. 반도체하고 로봇주들은 조정받을 사면 되고 그러면 다른 애들은 뭐 제약주부터 게임주들, 뭐 항공주들, 뭐 호텔 관련주들 어제 막 급등했다가 뭐 공매도 그것 때문에 급등할 수 있을 거라는 뭐 그런 이제 기대감에 부풀었던 사람들은 쉬운 쪽을 찾으면 됩니다. 쉬운 쪽을 찾는 거는 이슈가 아직 살아있는 쪽들. 그러니까 로봇하고 인공지능은 당연히 살아있죠. 반도체도 살아있고 실적이 점점 좀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1월 달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본고지에 가서 그러니까 심장 보러 가서 거기에서 S24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주요 쟁점은 이거예요. 인공지능을 탑재를 한답니다.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사를 봤어요, 제가. 인공지능을 탑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거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인터넷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그냥 그 컴퓨터, 그러니까 CPU 그 기능만으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능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삼성전자가 새로운 뭔가 획기적인 걸 내놔서 그 점유율을 뺏어오겠다 이런 이제 포부로 뭔가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의 보편화가 되려면 뭔가 우리가 항상 몸에 붙어 다니는 기기가 필요한데 이제 핸드폰에 그런 이제 기능이 장착이 되면 굉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업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은행 업무를 이제 말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무슨 표 예매 같은 거, 아니면 보안 같은 거부터 해가지고 보안은 조금 위험하죠. 왜냐면 요즘에 하도 보이스피싱부터 해서 하도 이거 다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 이거를 뭔가를 이제 명령으로 우리가 손으로 굳이 안 눌러도 될 수 있는 혹은 뭔가 뭐 공부라든지 질문이라든지 뭔가 그 정보를 얻을 때에서 이제 챗 GPT처럼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뭐 삼성에서는 그걸 뭐라 명명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서부터 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 뭐 반도체 관련주들, 뭐 로봇은 협동 로봇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은 이슈가 풍부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이슈가 있느냐?
뭐 조선주 호황 이슈도 있을 거고 뭐 해운주 호황 이슈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폴란드 2차 계약 수주 얘기도 있을 거고 뭐 등등등 뭐 제약주들도 뭐 이슈가 있을 거고 갖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꼭 2차 전지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가격이 싸 보인다 싶으면은 그런 것들을 순환매로 공략하는 거는 뭐라 하지 않겠지만 굳이 떠 있는 거를 꼭 공략해서 걔만 꼭 올라간다? 그런 거는 아니니까 매매 관점으로는 지금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 시장이 13,700을 돌파를 못한 이후에서의 만약에 조정을 겪는다 그러면 그걸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유 또 빠지네. 아유 지겨워. 어제는 급등 나왔는데 그때 난 못 들어갔는데 이제 내가 들어가니까 또 떨어지네. 이렇게 또 단추를 거꾸로 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13,700을 돌파하게 되면 다른 순환매들 반도체 로봇 아무거나 그냥 잡아 들어가면 되는데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게 되면 그걸 기회로 삼아서 반도체 로봇 그 외에 이제 패턴주들, 바닥주들을 저점에서 우리 박스권 생각하면 되잖아요. 박스권, 라면 박스 생각해서 고점에서 건들지 말고 라면 박스 밑바닥에 내려올 때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서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그런 식으로 최근에 모아데이터, 솔트룩스를 줬던 건데 다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뭐 욕심낼 필요 없어요. 팔고 또 내려오기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안 내려오면 딴 거 사면 되죠. 그런 식으로 지금은 매매하기가 더 좋아진. 왜냐하면 시장이 좋아지게 됐어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보면 우리나라 업종 차트를 보면 자,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당연히 눌리는 거죠. 이게 더 날아가려면 미국 시장이 어젯밤에 5%, 7% 폭등해야 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 눈치 안 본다니까요. 걔네들은 자기네들 가고 싶은 데 간다니까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선물이 약간 안 좋은데 오늘 유럽 시장 빠지고 미국 시장이 이제 조정으로 한 2, 3일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조정받겠죠? 그렇다고 여기에 깨져요? 안 깨져요. 쫓아간 사람들이나 큰일 난 거지.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조정받으면 이게 웬 떡이냐 또 사야지 하고 종목들을 사면 돼요. 일단 반도체에서부터 로봇 관련주도 조정받으면 사면 되죠. 그래서 이게 내리면 조정받으면 지금은 이제 사서 매매하는, 그러니까 매매하기 좋은 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급등하는 종목들이나 지금 10%, 5% 빠지고 있는 거지 많이 안 올라간 애들은 오늘 1, 2%밖에 안 빠져요. 일단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낙폭이 좀 과대했던 바닥주, 패턴주 위주로 해서 매매 전략 함께 좀 세워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SFA 반도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SFA 반도체입니다. 오늘장에서 0.36% 강보합권에서 머물면서 5,540원 선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 전면 금지된 이후에 이제 증권사에서도 수혜주 찾기가 좀 한창인데요. 한 증권사에서 SFA 반도체를 다음 순서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장에서는 이 종목 어떻게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반도체 섹터가 강해서 뽑아온 것도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수급이 좋아요.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좋아 보였고 너무 고점이 또 아니고 근데 지금 많이 고점에 떠 있는 주성엔지니어,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는 너무너무 잘 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13,700을 돌파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13,700을 돌파할 수 있는 오늘 내일 흐름에서 일단 선물 지수가 약하다는 거는 일단 파월의 연설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 보면 약간 차익 실험 같은 흐름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막판에 다시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약간 경계감과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내포합니다. 그럼 조정을 받으면 위험하니까 도망가야지가 아니고 SF 반도체 같은 애들을 싸게 저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실적은 지금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실적 4분기 실적 이번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그리고 아직 4분기는 뭐 내년에 발표를 하지만 어쨌든 실적이 지금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기사가 떴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4분기 실적 흑자가 될 거다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은 예측대로 제가 올해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 적자인데 적자를 감소하다가 3분기 아니면 4분기에서 실적이 흑자가 될 것이다. 그 흑자가 되면 그게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대가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이게 무지막지하게 많이 쓰이는 시대로 계속 미래는 발전이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좋아지게 되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를 좋아한다. 문제는 시장이 안 좋아서 안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그래서 조정받으면 공략하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오늘 코스닥 1,000개 넘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할 때에서는 좀 안전한 수급 좋은 SF 반도체들을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쫓아갈 필요 굳이 없어요. 물론 안 쫓아갔더니 또 급등 나와가지고 날아가면 좀 아쉽겠지만 다른 거 사면 되죠. 어쨌든 미국 시장이 지금 9일 날 파월 연설에서 흔들릴지도 모르는 그런 경계감 속에 있는 시장이니까 뭐 아직까지는 쫓아가는 것보다는 눌릴 때 조정 시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으로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SFA 반도체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들의 상황부터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30일 풍산 34,5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날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10월 31일 퍼스텍 3,495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1월 1일에 엘컴텍 1,6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3%의 목표가 달성했고요. 11월 2일엔 솔트룩스 22,500원 말씀해 주셨지만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1월 3일에는 빅텍 4,470원에 제시해 주셨는데요. 0.9%의 수익률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월 6일 SFA 반도체 오늘과 마찬가지로 접근해 봤고요. 5,200원 매수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154.29%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역시 SFA 반도체입니다. 전일장에서도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장까지 함께 이어서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에서도 표적 종목 SF 반도체인데 어제 5,200원 되었었죠. 가격은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안전하게 어제 2차 전지들이 급등을 할 때에서 반도체들이 그냥 같은 IT 계열이니까 반도체주도 공매도의 표적에 그동안 많이 눌렸었으니까 그래서 그쪽을 얘기했는데 가격은 안 들어왔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가격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 전략은 마찬가지 5,200원입니다. 그러니까 눌릴 때 사세요. 물론 안 눌리고 나서 이렇게 돌파가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좀 체질이 조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심심할 때마다 급락하고 싶어 했던 시장에서 급락보다는 이제 변동성은 줍니다만 급락하면 또 다시 급등하고 급락하면 또 급등하고 이거 아니면 급락이 작고 또 급등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을 보면 그렇지만 종목별로는 올라간 거 없는 애들은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시장이 뭐 계속 저점이 깨지면서 2,000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흐름은 지금 끝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코스피도 오늘은 눌리는 흐름인데 미국 시장이 하루 이틀 뒤에 눌리면은 좀 더 눌릴 수도 있겠죠. 더 눌리면 어때요? 많이 올라가는 애들만 떨어지는 거고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뭐 HLB서부터 해가지고 뭐 호텔신라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뭐 삼성 SDI 뭐 무거운 애들이 다 움직였잖아요. 어제는 에스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런 애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걔네들이 떨어지면서 지수를 누를 수 있는 거고요. 충분히. 근데 개별주들이라든지 테마주들이라든지 패턴주들은 그렇게까지 안 빠집니다. 오히려 거꾸로 급등할 수 있어요. 그게 테마주의 장점이죠.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테마주 성격도 맞는데 정상적인 주도주 성격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도 얘도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근데 아주 무거운, 많이 급등해 있는.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 얘가 상한가 갔으면 이렇게 얘기는 못하죠. 얘가 어제 상한가 갔는데 여러분들 이거 사세요. 어렵습니다. 상한가 갔으면 한 10%는 빠져줘야죠. 20%도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상한가 간 게 아니고 올라간 게 별로 없으니까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미 저쪽에 한미반도체. 이미 올라간 애들은 많아요. 그렇죠? 한미반도체도 이미 많이 올라갔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많이 올라갔고 하나마이크론도 얘네들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인데도 많이 올라갔다는 거. 반도체 관련주들. 근데 SF 반도체는 그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비하면 걔네들은 여기서 고점을 신고가로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인데 올라간 게 없으니까 요점은 올라간 것도 없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지금 사지 말고 미국 시장이 차라리 조금 흔들려줘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게 한번 사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별로 안 흔들리고 파월 연설 이후에서 올라가 버렸다. 13,700 돌파한다. 그러면 그냥 그때는 따라가도 되고요. 안 따라가고 얘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뭐 유니테스트, 테스, LB세미콘, 뭐 에로티베콘, 뭐 태성, 대덕전자, 원익QNC, 뭐 텔레칩스, 코리아서킷, 인터플렉스, 네페스 뭐 등등등등 반도체주가 뭐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수십 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50개, 100개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거기서 안 간 거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여기서 쫓아가지는 말자. 조정받을 때 싸게 사자. 왜? 기업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시스템 반도체의 대장이기도 했으니까 어쨌든 조정받으면 안전하게 이런 종목들 다시 얘기하지만 2차 전지 급등에 있는 거 쫓아가 봤자 참 불안하죠. 그렇죠? 뭐 뉴스 기사에 보면은 코스닥은 공매도가 오히려 더 늘었답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어쨌든 안전하게 하는 게 최고다라는 말씀으로 SF 반도체 오늘의 표적 종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SFA 반도체고요. 매수가는 5,2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가기보다는 시장을 좀 살펴보면서 따라가기보다는 추격하기보다는 수급이 괜찮으니까 조정을 받을 때 좀 싸게 사보자라는 전략까지 함께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종목은요. 서희건설 함께 보겠습니다. 0.99% 하락하고 있고요. 1,403원 선에서 오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주고요. 사실 특별한 이슈는 이 자리에서 없습니다만 한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건설주 전반적으로 좀 꿈틀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뉴스도 좀 살짝 사그라든 시점인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요.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노란 톡방 지금 열어놓도록 할 테니까요. 또 시장이 또 불안하다 싶으면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매매 기회장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급락의 흐름은 사라졌는데 급등했던 애들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쫓아만 가면 돼요. 지금은 이제 박스권 매매 같은 느낌으로 자 지금 열어놨으니까 지금 들어오실 수 있겠고 시장은 매매로서는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로 좋았다는 얘기는 그냥 갖고 있는다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확 20, 30% 올라가면 20, 30% 확 빠져요. 그걸 사는 거예요. 20, 30% 올라가면 또 팔아야 돼. 왜? 20, 30% 또 빠지니까. 또 그걸 또 사는 거예요. 또 올라가면 또 팔아야 돼. 왜? 또 빠지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장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싫어하죠. 왜냐면 맨날 쫓아가니까. 쫓아갔더니 급락하고 쫓아갔더니 급락하고 그렇게 급락해 손절했더니 급등을 하고 그렇게 거꾸로 두 번 타면은 계좌가 마이너스 50%, 60% 되고 그래서 지금은 매매하는 데 집중을 잘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조정 며칠 받으면 또 올라가요, 시장은. 자, 서희건설. 자, 오늘 서희건설 마이너스 0.99%.
얘도 이제 박스권 관점으로 보면 이제 박스권에 이제 부딪히는 자리인데 매수 가격이 1,000원이고 안정적이게 이거 1,000원이면 언제 사신 거예요? 몇 년 됐네요. 2020년도에 샀다가 100% 이상 수익이 났는데 안 팔고 기다렸다가 지금 다시 떨어져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목적이신 것 같아요. 그냥 갖고 가세요. 장기 투자의 목적이라면. 장기 투자의 목적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시세 분출을 할 때까지 길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이라면은 뭐 최근에 예를 들면 1,300원 샀다 그러면 지금에서 좀 이제 분할 매도하는 영역이면서 팔아야 되는 자리지만 1,000원에 사서 지금 이때도 안 팔고 가져간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되고 저점이 되고 추세도 여기가 저점이 되니까 여기서 다시 1,700원 올라올 때까지 뭐 3개월이든 뭐 5개월이든 길게 보시고 또 뭐 메가시티 이슈도 있고 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뭐 더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다 테마주들은 지금 다 흐름들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종목들이 이것저것 다 떨어지니까 다 떨어지네요. 그렇죠? LNF 12% 떨어지니까 못 올라가는 애들도 떨어지고 하여튼 시장이 지금 약간 좀 난장판인데 그래도 반도체들은 강하니까 그래도 시장을 좀 버티는 쪽은 IT 섹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는 건설주인데 이것도 오늘 잘 버티잖아요. 버틸만 합니다.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롯데케미칼 14만 7천 원에 20%입니다. 롯데케미칼 14만 7천 원요. 7천 원. 그래도 수익으로 바뀌셨네요. 근데요, 이게 바닥이라서 샀는데 네.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최근 시장에서 30-40% 빠져가지고 손실 중에 아직까지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은데 얘는 수익이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그 정도면. 근데 이거는 얼마쯤 가서 팔까요? 한 17만 원대까지는 반등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적당은 해요. 적당은 한데 조금 불안하면 3분의 1만 파세요. 왜냐면 이게 왼쪽에 보니까 8월 달에 저항이 하나가 있네요. 16만 원대. 그래서 한 3분의 1은 지금 수익 실현하셨다가 조정받으면 또 사시고 조정 안 받고 뚫어버리고 올라가게 되면 17만 원에서 파세요. 17만 원에 사라고요? 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 팔고 또 올라가면 17만 원 부근에서 또 팔고 아,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전화 상담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지금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두산 로보틱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3%가량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45,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로봇주의 또 대장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약세를 보이다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상장한 지 한 달이 되면서 보호예수 해제가 됐고요. 약 44만 주가 시장에 풀린 상황입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4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10%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4만 6천 원이면은 어제 팔았어야 될 종목을 혹 오늘 사셨나? 어제 사셨나? 팔았어야 될 종목인데 사실 말았어야 될 종목이고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어젠가 제가 어디서 상담을 이걸 하기는 했는데 그분은 좀 수익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수익인데 욕심을 낼 건지 안 낼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만약에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좀 시장이 좀 빠지는 것 같고 이쪽 관련주 좀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많이 팔아라. 그리고 차라리 왜냐면 얘는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바닥에서 최근까지 올라온 게 50% 올라와 찍히네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50% 올라왔단 말이에요. 대형주가. 그러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니까 다른 애들 못 올라간 애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모아데이터 같은 애들이었죠. 바닥에서 올라가지 못한 애들. 그래서 오늘 11% 올라갔던 겁니다. 물론 회원들한테는 아침에 그냥 팔라 그랬어요. 장이 미끄러지는 것 같아서 약간 느낌이 2차 전지가 흔들리면서 다른 애들 흔들리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팔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온 애들은 팔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지금 여기서 샀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그냥 현금화했다가 차라리 기다렸다가 다시 떨어지는 로봇주를 사든가 반도체를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 괜히 가지고 있다가 미국 시장이 오늘서부터 만약에 조정을 들어가요. 그럼 얘도 조정 들어가겠죠. 그거를 그냥 수수방관해가지고 마이너스 20% 30% 깨지는 것보다는 지금 혹시나 모를 조정을 대비를 해서 손실도 크지 않으니까 혹은 오늘 샀다면 잘못 산 거니까 작전사 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오늘 보유를 했을 만약에 그런 전략으로 갈 거였다면 로봇주들이 다들 폭등해야 되는데 로봇주 움직이는 거 코나 테크놀로지 빼고는 나머지는 싹 다 마이너스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들 거의 100개 중에 70개, 80개가 다 음봉이에요.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정을 생각을 해서 아니면 뭐 추가 매수할 돈이 많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는데 꼭 추가 매수를 해서 저는 복수하고 싶다 그러면 뭐 20% 빠질 거 생각하고 보유하는 것도 되긴 됩니다. 근데 20% 빠질 거면 뭐하러 갖고 있어요? 던졌다가 밑에 싸게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지금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일단 얘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바닥에서 한 일주일, 한 열흘 동안 한 50% 올라갔으니까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중간 시황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독방에서도 열려 있으니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지금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91%, 지금 1%가량의 낙폭을 조금 더 키운 모습이고요. 5,4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제시해 주신 매수가는 5,200원이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은 어떤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대 낙폭 조금씩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2,451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은 모두 다 파랗게 질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오늘은 7만 전자 넘어서서 7만 300원 선에서 좀 간당간당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정도 하나 체크하자면 오늘부터 삼성 AI 포럼 개최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가량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좀 밀려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13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오늘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가량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초반보다 몸을 계속 낮춰가는 모습이고요. 830선에 걸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에코프로만 4%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현재 파랗게 질려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대 하락률 보이고 있고요. LNF는 11%가량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또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룹주 IR 있으니까요. 이 일정까지 함께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시 22분 지나가고 있고요. 개장한 지 1시간 22분 지났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양시장 모두 장 초반보다는 계속해서 몸을 좀 낮춰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화요일이죠. 이번 주 이제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 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을 외국인들은 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손실이 많이 줄어들게, 수익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요 정도 수준이 딱 외국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요 정도서부터 떨어져도 수익이고, 이 정도도 수익이고, 한 것을 제가 어제 봤는데, 그래서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이 그 정도 5%, 7% 폭등을 했으면 또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바람인 거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면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빠졌을 때, 뭐 코로나 때처럼 빠졌을 때, 뭐 그럴 때 빼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 시장도 같이 그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자, 지금 시장을 보면은 코스닥이 지금 1% 정도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한 2% 빠지거든요. 눌림목이에요. 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코스피가 700개 넘게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1122개가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다 체감들이 안 좋겠지만, 당연히 안 좋겠지만 특히 따라간 사람들이 제일 안 좋을 거고요. 낙폭과대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흔들리는 애들도 있고 버티는 애들도 있는데 많이 올라간 게 없다면 버티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종목을 공략을 하겠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특히 IT 섹터들, 로봇주들이 있죠. 얘네들 조정받을 그쪽이 제일 만만합니다. 2차 전지보다는. 그래서 2차 전지, 뭐 꼭 2차 전지를 해야겠다. 그럼 조정받으면 또 공략을 해도 돼요. 근데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에코프로가 10,000원, 20,000원 거기서 움직였던 애가, 봐봐요, 한번 에코프로. 이거 10,000원, 20,000원대 움직였던 애가 150만 원 갔단 말이에요. 10,000%가 넘게 움직인 겁니다. 2만 원대에서부터는 7,000% 움직이지만 10,000원대에서 2020년도에 여기 6,000원, 뭐 8,000원, 하여튼 10,000원대에서 2만 원 사이에 움직였던, 여기 저가를 찍으면 여기 12,000원 보이죠? 12,000원대에서 움직인 게, 그러니까 10,000%가 넘게 움직인 종목이라서 여기서 왔다 갔다 변동성도 크고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려 있는 분들은 최대한 잘 빠져나올 수 있게 수익으로 잘 바꿔서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매매하는 쪽으로 보면은 로봇주가 좀 편안한데, 왜냐면 로봇주는 올라간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뷰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죠. 지금 이거를 50%, 60% 올라갔으니까 이걸 사라. 아니죠. 그게 아니고 조정을 받으면 이걸 사라.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이 만약에 조정을 받아준다. 그러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또 도망가야지. 위험하다. 이제는 막 손실이 또 다시 30%, 40% 또 늘어났네. 계좌가 또 다시 또 파래져가지고 다 급락해가지고 다 또 다시 손절 30% 해야 되네. 이걸 고민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쫓아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예를 들어 뷰노를 지금 쫓아가면 마이너스 24%, 25% 손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하게 되는 거고. 왜 그걸 손절해요? 남들 손절할 때 밑에서 조정받으면 아이고 다시 싸졌네 하고 다시 밑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올라간 거 쫓아다니지 말고 올라갔던 게 조정받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뷰노, 뭐 루닛, 뭐 솔트록스 다 비슷한 패턴이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40%, 50%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마음 AI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올라갔잖아요. 30% 올라갔죠. 왜 30% 올릴 때 삽니까? 조정받을 때 사야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런 애들을 공략을 하는, 이게 매매입니다. 그래서 라운피플, 뭐 솔트록스 다 비슷한 지금 인공지능 섹터들인데, 반도체도 이런 식으로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SF 반도체 여기서 쫓아가지 말고 9일 날 파월 연설할 때에서 미국 시장이 흔들려주면 그거를 공포로 여러분들이 겁을 먹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또 도망가지 마시고, 조정받을 때 그걸 사면 이거 다시 또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가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눌리고 다시 움직이면 진짜 바닥, 진바닥이 나옵니다. 그걸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라는 얘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걸 노려서 그때 사면 되겠죠. 그래서 진바닥을 찍을 때까지, 그러니까 밀리면 겁먹지 말고 진바닥을 노려서, 방법은 알려드렸어요. 로봇주들 인공지능으로 그런 식으로 급등해 있는 것, 강한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그런 것들이 조정을 받되 공략을 하면 1, 20% 먹기가 또 쉽습니다. 단 그렇게, 그거 말고도 다른 패턴주들도 비슷한 양상인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주식이 반도체, 2차 전지, 뭐 로봇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약주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있고 뭐 정치 테마도 있고 뭐 UAE의 뭐 항공 도시 뭐 모빌리티 뭐 등등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패턴주를 다 노려서 지금처럼 공략하시면 매매로서는 분명히 좋은 장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리면 겁을 먹기보다는 조정받은 자리에서 좋은 가격대에서 또 좋은 종목들 함께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 필요하다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상담으로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애경케미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9%, 약 3%
가까운 하락률 보이고 있고요. 12,55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고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하드카본 음극재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22,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보유 비중 15%인데요. 애경케미칼은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애경케미칼은 뭐 화장품 섹터도 있을 거고 2차 전지 섹터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는 급등을 했지만 오늘도 흔들리잖아요. 근데 얘는 상한가가 안 가서 그런지 흔들림 폭이 좀 작네요. 차트 모양도 양호한 것 같고 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눌렸다가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은 줄 수 있어요. 한 15,000원까지는 가능은 해 보이는데 지금 물려졌던 가격대 22,000원은 쉽지 않습니다. 22,000원까지 보려면 뭐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72%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15,000원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지금은 박스권장이라 그냥 가져가서 22,000원까지 끌고 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15,000원 갖다가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또 올라오면 팔고 이런 매매가 유리하지만 이거는 수익이 났던 사람들한테만 가능한 얘기고요. 손실 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확 코가 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알아서 올라와 주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뭐 15,000원 정도에서는 상담을 다시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선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프렛? 이름이 어렵네? 퓨리? 예. 퓨릿. 예. 네. 얼마에 사셨다고요? 좀 높이 샀어요. 오늘 많이 빠져서 많이 더 매수를 했는데, 한 50% 가까이 됩니다. 매수 가격이 얼마라고요? 3,500원. 매수 가격이 다시 얼마요? 13,500원. 13,500원? 예. 그래요. 13,500원에 비중은 50%시라 그랬죠? 예, 오늘 가야죠. 네. 예.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 뭐 많이 비싸지는 않은데 오늘 많이 빠져서 그렇죠, 뭐.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는 수익이었던 것 같았는데. 네네. 어제 사셨어요? 아니요. 아니고. 그제서부터 조금씩 모았는데. 모았는데. 예. 일단 모았는데. 신규 오늘 너무 많이 주인데 빠져서. 이거 지금 10월 달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증거금이 100%로 돼 있네. 이거 재상장 뭐 이름 바꾼 건가? 잠깐만. 이거 뭐 알고 사시는 회사예요? 아니에요. 그냥 증권방송 보고 그러셨구나. 반도체 뭐 다들 추천들을 몇 군데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잘 컴퓨터도 잘 일단은 보고 실적은 적자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요? 증거금이 몇 %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자 회사는 아니고 단기순이 계속 꾸준히 수익도 나고 있고 시가총액도 2,200억인데 왜 얘는 증거금 100%인지 모르겠네. 그래요. 이거는 반도체주들이 움직이면 수익으로 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루메드요. 셀루메드. 예. 많이 빠졌었네요, 그동안. 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자, 매수 가격이 중요할 텐데 얼마에 사셨을까요? 5,500원에 샀습니다. 5,500원에. 비중은요? 네. 비중 뭐 12% 정도. 12%? 그래도 비중이 네. 뭐 엄청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추가로 추매를 해서 봐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추매에 지금 유혹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이긴 한데 근데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이런 모습에서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계속 예. 옆으로 횡보하면서 시간을 좀 더 끌었다가 나중에서 4,000원을 넘어야 돼요. 4,000원요. 4,000원을 넘으면 그때서는 물렸던 자리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예. 근데 4,000원을 넘어줄지 아니면 계속 땅굴을 팔지를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고 근데 지금 거래량을 봐서는 누가 자꾸 매집을 또 하네요. 매집을요? 누가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4,000원 예. 넘어갈 때까지 근데 4,000원이 당장 넘어갈 것 같으면 지금 추가 매수하면 되는데 더 떨어졌다가 혹은 횡보했다가 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기만 하면요? 그렇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과거에서도 이게 참 시끄럽던 종목이에요. 중간에 거래 정지도 나고 상장 폐지 이슈도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예. 지금은 뭐 신용도 되고 뭐 그런 이제 이슈는 사라진 것 같아요. 한번 실적이나 예. 한번 볼까요?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신용 거래가 되겠죠. 어디 보자. 일단은 2023년 올해는 적자고 작년도 적자인데 재작년에는 흑자였으니까 예. 상폐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이거는 이전에 한번 그런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데 근데 워낙 많이 빠졌고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이슈도 뭐 여러 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전하는 애들이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사이즈 1,000억짜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시그널은 4,000원 돌파가 나와야 되니까 4,000원 돌파가 나오면 예. 그때 추가 매수를 더 할 건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지금은 움직이기 전까지는 그냥 관망으로 보유만 그래서 크게 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매는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될까요? 절대까지는 아닌데 더 떨어져도 아유 뭐 나중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해서 추가 매수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안 가도 난 괜찮아. 뭐 2,000원으로 내려가면 어때? 언젠가 올라가겠지. 그런 생각이면 괜찮은데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추가 매수했는데 안 가면 또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멘토님한테 지금 전화 드리잖아요. 그래서 4,000원이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진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거 나오기 전에서는 추가 매수는 좀 그러니까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폐지될 건 아닌가요? 상패 위험은 상당히 작아요. 이건 괜찮을 거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퍼스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흐름 좀 가지고 있는지 먼저 보실 텐데요. 2.74% 하락하면서 3,37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주 언급을 드렸던 표적 종목이기도 한데요. 방산주이면서도 드론 관련주로도 묶이고 있습니다. 방산 쪽으로 봐도 현재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매수가보다는 살짝 높은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스텍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방산주, 대형주의 흐름들은 상당히 양호해요. 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번 보겠는데 얘네들은 꽤 올라왔죠. 일단 실적도 좋고 오늘 시장이 흔들려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뭐 현대로템도 최근에 흐름들이 괜찮았고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하나 시스템. 그러니까 주식이 꼭 실적으로만 갔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실적은 핑계예요. 핑계인데 어쨌든 그래도 망할 회사보다는 실적이 좋은 회사가 오래 남아있고 좋으니까. 자, 근데 지금 방산주들이 대형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버텨주고 있는데 뭐 퍼스텍, 뭐 휴니드 얘네들은 지금 조정 과정이 있습니다. 빅텍도 마찬가지고요. 스페커도 마찬가지고 한일단주도 마찬가지고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탁 터져줘서 뭔가 이슈가 확 터져줘야 되는데 과거에 폴란드 그 계약 수주 떴을 때에서 주가들이 급등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나와야 되는데 폴란드 2차 수주 계약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조성이 됐답니다. 기사에 찾아보면은 수출입 은행에서 원래는 5조밖에 이게 그 뭐 대출, 뭐 하여튼 신용 뭐 이런 거를 5조밖에 이제 그거를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뭐 24조, 그러니까 뭐 원하는 그 80% 그게 된다고 어제 그저께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폴란드에서 무기를 사고 싶은 욕구가 정말 강했는데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게 좀 흐지부지해졌다라는 기사까지는 봤는데 그래서 빨리 그걸 해줘야 된다. 빨리 그걸 통과시켜줘가지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만 폴란드에서 계약을 하지. 안 그러면은 폴란드에서 정권이 바꿔버려가지고 이런 얘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면은 한국 무기만 사면은 안 되고 미국도 독일도 뭐 이렇게 사야 된다. 그래서 다 변화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직 저는 우리나라 무기를 대체할 만한 그런 미국도 지금 무기 나오려면 몇 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그래서 이슈는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나올 때까지 퍼스텍은 모양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걱정 말고 일단 보유 좀 더 하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일단 상담을 해드렸는데 시장은 박스권입니다. 이제 박스권이고 흔들리면 또 올라가는데 미국 시장이 이제 9일날 파월 연설에 있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싸게 저점 매수하면 또 좋은 장은 또 온다. 매매하기 좋은 장 온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 현재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양시장 모두 급등했습니다. 예, 오늘은 순환매 차원에서 종목들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낙폭이 과대했던 바닥주, 패턴주 위주로 해서 매매 전략 세워보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는 SFA 반도체고요. 매수가는 5,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